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리얼 상담 프로그램 정식해보세요. 오늘도 시작해보겠습니다. 오늘은 여전히 어제와 같이 우리 이상로 멘토님을 모시고 같이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머리숱 참 많아요. 네, 부럽습니다. 네. 다음부터 제가 나올 때마다 한 움큼씩 멘토님한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식? 예. 이식해 주시겠다. 예. 머리카락은 좀처럼 남한테 안 줬는데요. 고맙습니다. 남이라고 생각 안 하시는 것 같아요, 이상님. 제가 싸움 못하지만 머리카락 싸움 옛날에 많이 했잖아요. 예. 진 적이 없습니다. 예. 100점 불패. 예. 싸움 그렇게 잘해 보이시진 않으세요. 머리 싸움. 예, 알겠습니다. 두뇌 싸움 쪽으로 아마 우리 이상로 멘토님이 잘하고 계신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 조금 살펴보고 얘기 이어가겠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요, 오늘 좀 강한 상승장이 나오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거의 모든 종목군에서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특히 사물 인터넷 관련주들이 급등세가 좀 뚜렷이 보인다는 걸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월요일, 화요일 날 변동성, 즉 주초에는 변동성이 나올 수 있다. 이 변동성 구간은 찬스라고 분명히 몇 번이나 강조를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때 분할 매수하신다면 주 말로 갈수록 시장은 괜찮아질 것이다. 그것이 불확실성 해소적 차원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까지 드렸습니다. 그 이후에 시장은 지금 강하게 상승 모드를 바꿔 나가고 있다는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이렇게 단기적으로 끊어보는 시장보다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바라봐야 되는 시장에 대해서 얘기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이상로 멘토님도 늘 그와 같은 맥락에서 그와 같은 관점에서 바라보고 계시기에 오늘 시장 전반적인 얘기 들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타깝습니다. 일단은 그 말씀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항상 어제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시장, 미국에서의 FOMC에 대한 불확실성, 악재가 도출이 된 상황이죠. 그리스 악재가 도출이 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 메르스 악재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30% 변동폭 악재가 도출된 상황입니다. 자, 그만큼 악재가 도출된 상황에서 지금부터 남아있는 것은 그걸 회복하는 단계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결국에는 저가 매수세가 가장 유효한 판단이고, 그런데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빠질 때는 못 산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 이렇게 들면 그래도 못 삽니다. 예, 불안하니까 내일 사시죠. 내일 한 번 더 들면. 자, 그러면 또다시 또 고점에 물리게 되죠. 항상 이 부분은 되풀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 자체를 시장이 빠진다고 해서 그걸 나쁘게 볼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주가는 어차피 항상 움직임 자체는 회귀할 수밖에 없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에는 싼 가격에서 사서 비쌀 때 판다는 게 가장 기본적인 부분이겠죠. 자, 시장은 여전히 쌉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건 뭘까요? 적극적인 매수입니다. 그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고, 지금 시장에 주도주는 없습니다. 그러면 곧 주도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 대신 신고가 가는 종목군이 주도주가 아닙니다.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는 매집이 된 종목, 밑에서 올라가는 종목이 주도주 패턴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시장은 바뀌고 있습니다. 예, 코스피보다는 여전히 또 코스닥이 좋은 장세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30%가 시행이 되면 코스닥 폭락이 나온다고, 신용 물량 많아서 폭락이 나온다고 했던 전문가들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기관들도 참 이런 얘기 개인들 투자자들한테 왜 했는지, 기관들도 그렇게 얘기한 기관들도 얼굴 한번 보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렸죠. 근거 있는 얘기를 해야 된다고.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훨씬 신용 물량이 적습니다. 코스피가 훨씬 신용이 크죠. 레버리지 상품도 크고요. 자, 이걸로 코스닥이 급락이 나온다라고 얘기한 건 잘못된 얘기다. 결국은 코스닥이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기관의 방어 물량이 코스피 쪽보다는 견조하지 못하니까 그렇다라고 얘기하면 이건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걸 영 엉뚱한 쪽으로 얘기를 해서 개인 투자자분들에게 투자 오인식을 심어준다는 거, 이거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뭐냐면 신용물량이 많아서 코스닥이 박살이 나온다. 신용물량 코스피가 훨씬 많은데요. 자, 이걸 어떻게 그들의 얘기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런 얘기들 절대 믿지 마시고요. 여러분들 정말 그게 아니었으니까 너무나도 다행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그램 계속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데 보실 필요 없다는 겁니다. 서울경제TV 계속 여러분들께서 시청하시면서 저희가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근거 있는 얘기들을 바탕으로 늘 얘기 드리고 있고 그것이 중장기적 관점에서 늘 좋았습니다. 최근에도 보면 레드로버도 지금 몇 개월 지고 가는 상황에서도 이미 수익률이 거의 오늘로서 12,000원 넘어갔을 때 이미 100%가 넘어갔죠. 그런데 그게 그런 부분들을 참고해 보세요. 결국은 장기적 싸움에서 내가 1년을 들고 갔을 때 어떤 종목을 100%를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 그게 집중 투자에서 100%를 수익을 거둘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결국은 집중 투자에서 100%를 거둔 수익은 그건 1년 동안의 나의 수익률이 확정입니다. 그런데 분산 투자에서 100%를 거둘 수 있다. 평균적으로 100%가 나와야 됩니다. 모든 분산 투자했던 종목들의 평균이 100%가 나와야 된다는 거. 불가능한 얘기죠. 자, 그리고 장기 투자를 안 하고 단기로서 내가 매일 5%씩만 먹으면 되지 않겠냐. 불가능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 얘기 하지 마세요. 저희는 점쟁이도 아니고 저희는 신도 아닙니다. 저희는 철저하게 분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앞으로의 시장 해안을 가르쳐드리는 철저한 분석가들이고 그리고 거기 있는 늘 근거 있는 분석을 기본 원칙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런 기본 원칙을 잘 지키고 계신 우리 또 이상용 멘토님이 시청자분들에게 한마디 좀 해주시죠. 예. 네. 올라가면 기분 안 좋은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기분이 좋으실 거라고 보고요. 항상 이 기분 좋은 마음 내일도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좋은 종목을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확신을 가지고 집중 투자할 수 있는 종목 꼭 선별하셔서 저희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를 한번 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전화 02-3153-2611번에서 12번 2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저희가 빠르게 여러분들을 고수익의 세계로 이끌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수고하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텍셀레트컵. 텍셀레트컴.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2,100원에 25%입니다. 2,100원에 25%. 이제 이게 추세를 좀 꺾고 있죠, 그죠? 이게 너무 고점에 자꾸 따라 붙으신 거예요. 텍셀레트컴을 제가 최초 추천했던 가격대가 600 몇십 원대였습니다. 그게 지금 2,600원을 갔었는데, 이걸 2,200원, 100원대 저희는 못 따라가요. 저희 전문가들도 못 따라가는 거를 개인 투자자분들이 하고 계시는 겁니다, 지금. 잘못된 거죠. 네. 왜냐하면, 이 회사가 지금 기대 가치에 비해서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사실. 실적은 잘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그 실적이 어느 정도 반영이 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텍셀레트컴을 저는 많이 오른 시점에서, 즉 2,000원이 넘어간 시점에서는 한 번도 시청자분들께 들고 나온 적이 없죠. 자, 이거 600원대에서 이만큼 올라왔다. 당연히 크게 조정이 들어올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문제는 여기를 깨냐 안 깨냐에 대한 문제였는데, 자, 이 고점에서 이제 추세가 중요한 부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 1,880원이에요. 이걸 지금 살짝 깨버렸단 말입니다. 그죠? 이거는 지켜줬어야 돼요. 그러면 이게 내일이라도 이 위를 지켜준다면 이거는 다시 박스권을 형성하면서 여기 2,400원대까지 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만약 추세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는 밀려 내려오신다고 봐야 돼요. 1,500원대. 손절가를 얼마 잡아야 할까요? 손절가를 여기를 한번 잡아보세요. 여기 1,750원 정도. 거기 깨지면 매도를 해야 되겠네요. 1,750원을 종가상 깼다. 그럼 매도하고 나오시는 게 맞아요. 네.
이게 성장성은 분명히 있는데요. 그 성장성에 비해서 많이 올라왔어요, 사실은. 그죠? 예. 네. 예,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다음부터는요, 어머니 예, 예. 다음부터는 제가 밑에서 바닥에서 드린 것들을 장기로 담아 가신다 생각하고 안전한 투자를 꼭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약속하실 수 있죠?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네, 제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예, 네. 이상로입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삼성전기요. 삼성전기요? 네. 아, 예. 어머니 매수가가 얼마세요? 75,000원이요. 75,000원이시고요. 네. 비중은 어떻게 되십니까? 20%요. 예? 20%. 20%요. 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아, 이게 82,000원까지 갔었는데 못 팔고. 조금 팔고 이거 반 남았거든. 근데 이렇게 폭락을 해갖고. 네. 75,000원에서 81,000원에, 82,000원에 파셨어요, 먼저? 네, 반 팔고 예. 반 남겨놨거든요. 수익이 얼마든가요? 네? 수익 얼마 보셨어요? 몇 퍼센트 보셨어요? 조금 벌었어요, 조금. 네, 조금. 82,000원이니까 뭐 1,000원쯤에서 얼마 차이는 없잖아. 네, 뭐 8%, 9% 뭐 맞죠? 네. 네. 그래요. 9% 먹고 난 다음에 지금 마이너스는 지금 20% 네. 넘었다, 그죠? 네. 참 어머니 비효율적인 주식 투자를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일단은, 자, 네. 삼성전기, 일단은 뭐, 그걸 다 제치고 가장 궁금한 게 이제 손해를 보고 파느냐 아니면 수익 보고 팔 수 있느냐 그 부분인데요. 일단 좀 더 들고 가십시오. 뭐 빠질 만큼 지금 빠진 상황이고 대응이 늦으셨어요.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네. 삼성전기가 여기서 이제 올라올 때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혹시? 실적이 좋아진다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예, 실적이 좋아진다고 올라왔고 또 한 가지가 더 있어요. 삼성전기가 뭘 만들고 있냐면 삼성에 납품하고 있는 스마트폰에 관련된 부자재를 예전에는 그렇게 큰 비중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삼성에 관련된 스마트폰 관련주들이 많잖아요. 네. 근데 삼성전자가 단가를 낮춘다고 해서 삼성전기에 거기에 대한 비중이 좀 더 늘어났어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올랐어요. 근데 요걸 바꿔서 생각을 한다면 삼성전자가 실적을 더 돋보이게 하기 위해서 삼성전기에 납품을 했다는 거예요. 그럼 결국에는 삼성전기는 실적이 그렇게 크게 좋아지기는 어렵다는 거죠.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거기에 대한 갤럭시 S6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가는 올랐다가 지금 빠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2분기 실적이 발표돼야지만 올라갈 수가 있겠죠. 왜냐하면 안 좋은 거를 이미 반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 그럼 2분기 실적 발표 전까지는 오르기가 조금 힘듭니다. 그렇게 받으시는 게 맞겠죠. 얼마쯤 기다려? 2분기 지났어. 일단은 6월 말까지는 조금 힘들다고 보시면 되고 7월달, 8월달부터 기관과 외국인의 움직임이 달라질 겁니다. 특히 기관의 움직임을 좀 더 보십시오. 예. 걔네들이 실적을 미리 알 수가 있죠. 예. 제 말 뜻이 어렵습니까? 아니요. 예, 기관은 미리 실적을 알 수가 있겠죠. 잠깐 물어볼 수 있나요? 예? 삼성 테크닉을 혹시 물어봤는데요. 예. 34,000원 내가 팔까 그랬더니 48,000원까지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폭락을 했어, 어저께요. 네, 예.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냥 가져가야 되나요? 예, 좀 더 들어가세요. 좀 들고 가요? 예, 들고 가세요. 48,000원까지 갈 것 같아요? 예, 그때까지 갑니다. 아, 예. 그래요? 대신 감사합니다. 삼성전기보다는 삼성테크인이 빨리 움직입니다. 네, 수고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자, 어머님 성격 참 급하십니다, 네, 맞죠? 듣고 싶으셨던 얘기만 네. 결론이 안 난 것 같은데. 예, 뭐. 그래요, 뭐, 혼자만의 결론 내시면 됐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예. 궁금하세요? 예, 저, 게스트 코리아입니다. 게스텍 코리아. 예. 매수가는요? 7,600원 정도 올라갔는데 너무, 진짜 최근 너무 빠져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진짜,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다 좋은데, 왜 이래 빠지는 거 모르겠습니다. 비중은 얼마나 되세요, 어머님? 한 40% 됩니다. 40%. 예. 이 회사 뭐 하는 회사인지는 아세요? 예, 자동차,
연료 그 전락되는 그 부품 만드는 걸 알고 있습니다. 연료 전락되는 부품요. 예. 가솔린 아닙니까? 그 터보인가 뭐. 예. 터보는 연료를 더 낭비하는 시스템이죠. 예. 제 아시는 분이 요 해서 공장에 다니셔서 예. 예, 전망도 받고 이래서. 자, 실적은 나오는데 왜 떨어질까요, 어머니? 그러면? 오늘 유로화 때문에 그런가요? 아니요. 뭐 다른, 자, 이 회사를 주도 면밀하게 우리가 객관적으로 분석해 보자고요. 어머니 아시는 사람이 회사가 아니고 내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한 걸음 떨어져 갖고 이 회사를 한번 보자고요. 그죠? 예. 캐스텍 코리아 이름에서도 캐스트, 즉 주물 회사라는 게 어느 정도 나옵니다. 그죠? 우리가 흔히 다이캐스트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이렇게 앞으로 이제 한 걸음 떨어졌어요. 그죠? 주물입니다. 지금의 차량 추세는 어떤가 하면요. 이 주물 자체가 무겁기 때문에 주조의 방법보다는 단조의 방식을 많이 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흔히 이제 포지드 방식이라고 하는데 이 대장장이 방식이에요. 옛날에 대장장이들이 막 망치로 이 쇠를 달구어서 두드리면 가벼워지고 강성은 높아집니다. 그래서 지금 유수의 메이커들이 알로이 휠조차도 단조, 그리고 본넷이라든가 세시, 엔진룸까지도 가볍게 하기 위해서 경량화를 만들기 위해서 단조 쪽으로 가고 있고, 그 다음에 차량 경량화를 통해서 에너지 절약을 구현하고, 그 다음에 탄소 배출권에 대해서 공해를 저감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 얘기는 이 회사는 주물의 터보입니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무겁고 연비도 좋지 않고. 그죠? 그런데 여기를 투자하고 계셨던 거예요. 전부 세계는 지금 단조를 보고 있고 차량 경량화를 보고 있고 연비 절감을 보고 있는데 어머니는 연비도 안 나오고 무겁고 이런 쪽으로 차량 중량화, 연비 폭등 이런 쪽으로 보고 계신 거예요. 자, 이러니까 시장에서 거꾸로 간 거죠. 그죠? 이제 이해가 좀 되십니까? 그래도 이해가 안 되세요? 아니에요. 조금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신문 읽어준 남자나 이런 데 나와서 왜 미래 시장에다가 투자를 해놓고 있으면 겁날 게 없다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거는 언젠간 가는 시장이에요. 지금 우리가 점쟁이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주가가 어떻게 단기적으로 내일 어떻게 오를지 모레 어떻게 오를지 모레 어떻게 떨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미래시장은 늘 해답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게 앞으로 미래시장의 성장성을 갖춘 미래시장의 섹터에 속해 있느냐라는 질문에서 저는 노라고 대답해 드릴게요. 네. 그럼 지금 그러면 팔아야 되는 겁니까? 지금은 저점 때까지 떨어져서 지금 파시라는 얘기는 못 드리겠습니다, 사실. 최바닥대 영역이요. 네. 그죠? 여기서 지지가 나왔던 최바닥대 영역 위로는 일단 올려놨어요. 여기 한번 이 보세요. 상장돼가지고 한 번도 지금 치고 간 적이 별로 네. 없고 상장한 게 없거든요. 작년에 상장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 신규 상장주의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적정 주가라는 게 사실 없잖아요. 그러면 이게 여기서 더 빠져가 형성돼도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서 최바닥이니까 기술적으로 우리가 반등을 보자면 여기까지는 한번 올라와 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7,600원이죠. 7,600원이요. 네. 어머니 매수가 근처예요. 네. 그 근처까지는 어떻게든 기술적으로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어디까지나 가정이에요. 여기서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됐든 최근에 6,200원대 이 부분을 지지대를 형성을 자꾸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는 조금은 들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손실은 좀 줄이고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그렇게 좀 잡아가시면 좋겠고, 지금은 이건 어차피 거꾸로 가는 시장이기 때문에 유로화가 만약에 이 엔즈라든가 유로 쪽에서 자동차 쪽이 조금 더 나아진다고 해서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고 해서 이게 추세적으로 계속 간다라고 보시면 뭡니까? 큰일 납니다. 그때는 반드시 반등인 시에는 매도를 하고 나오셔야 돼요. 이건 지금 전체 세계 시장을 역행해 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앞으로의 기대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꼭 기술적 반등에서는 빠져나오셔야 돼요, 어머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미래 시장을 자꾸 보세요. 요 회사의 어떤 그 부분만, 단편적인 부분만 보면요.
이 회사가 마치 크게 갈 것처럼 아전인수식으로 해석을 하게 돼요. 그 재론의 물대기라고 하죠. 그죠?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그거는 좀 버리셔야 됩니다. 자, 어머니, 앞으로 미래시장만 보실 수 있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요즘 좀 많이 핸섬해지신 것 같아가지고, 예. 아, 제가요? 예. 예. 아니요, 잘 먹고 있는데, 제가 의도적으로. 살이 좀 빠지신 것 같더라고요. 예, 살을 좀 빼고 있습니다. 예. 아, 예. 저도 굉장히 잘 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살 빠졌다니까 엄청 좋아하시네요. 예. 예, 좋습니다. 제가 받아보겠습니다. 얼굴이 작아져야 되는데. 예, 전화 받았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아, 예, 안녕하세요. 두 분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전화 연결되셨어요. 아, 그렇구나. 예, 어떤 여기, 종목 궁금하세요? 예, STS 반도체, 예. 예, 4,500원에 비중 40%. 오늘 하한가 맞았네요. 어쩌죠? 그러게요. 자, 이 하한가 나온 네. 종목이 상담에 들어오면 사실상 굉장히 좀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근데 냉정하게 얘기를 해드리셔야 네. 될 것 같아요. 예. 예. 비중이 크시진 않죠. 몇 %를 사셨어요? 네, 40%요. 어떡하죠? 이게 STS 반도체가 그 우리나라 30% 변동폭이 생기고 난 다음에 최초의 하한가입니다. 예, 그러네요. 예, 어머님이 지금 역사적인 순간을 함께하고 계신 분이시고, 우리가 이거를 이제 얼마 전에 사셨죠? 아, 산지는 한 3개월 됐어요. 3개월 정도 되셨군요. 3개월 전에, 예. 이게 우리가 왜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게, 예. 자, 우리가 항상 이런 돌파 권역, 이 4,500원짜리가 상당히 속기 쉬운 자리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 요게 이제 21선을 눌리고 이제 올라가는 그 자리거든요, 사실. 그리고 여기에 네. 보시면, 하단에서부터 이제 매집이 이게 들어가고 난 다음에, 예. 올리는 단계잖아요. 거래량 붙여서 올리면서 여기서 뭐가 나왔냐면 계속적인 좋은 뉴스, 호재가 계속적으로 발표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움직였잖아요. 그래서 어머님도 사셨을 거고. 예. 근데 사실상 이런 기업들이 문제가 뭐냐 하면, 자, 앞에 있던 물량 자체가 분명히 거래량이 많이 없어요. 예.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붙었어요. 그러면 바꿔서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매집이, 선매집 후 상승입니다, 항상. 선매집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주가를 뺐다가 올려야지만 개인 투자자들한테 거기에 대한 수익을 주지 않습니다. 예. 이렇게 물량을 바꾸면서 지금 저 자리에 올린다는 거는 바꿔서 생각을 하면 앞에서 샀던 애들이 이 자리에서는 팔고 나가는 자리예요. 호재가 발표되면서 올라왔잖아요. 그러면 그 호재를 보고 사는 사람은 누구예요? 그거는 개인 투자자들이에요. 그러나 개인 투자자들한테 물량을 넘기기 위한 일종의 행위밖에 안 됩니다. 어머님, 워크아웃이 하루 만에 땅땅 우리 워크아웃 하자, 내일부터 하자 해서 워크아웃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개인도 그렇잖아요. 개인 파산 신청을 하잖아요.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개인이 파산될 때 어때요? 부채 시달리고 갚을 능력 없고 야 이거 도저히 그러기로 힘들어 하다가 에라이 하면서 끝내잖아요. 맞죠? 똑같은 겁니다. STS 반도체도 이미 바닥권에서 올라올 때부터 얘네들은 그런 생각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우리 도저히 안 되겠다. 어떻게 해서는 주가 올리고 해먹고 끝내자. 그러고 난 다음에 주가를 올리고 제대로 역사의 한순간을 만들어 놨죠. 내일 팔지는 마세요. 예. 그래요? 이미 주가가 빠진 상황이고 30% 변동률이 적용되면 점화 두 번은 일어나기가 힘들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예. 그러니까 결국에 지금도 못 팔아요, 사실. 예, 못 팔고 다음에 이 종목 하지 마세요. 다음에는 우리가 바닥에서 올라갈 수 있는 종목, 그런 종목 하세요. 이런 거 정말 신고가 따라잡기를 왜 안 하냐면 실제 투자가 되면 한 번 실패하잖아요. 그러나 지금까지 번 돈 다 까먹어요. 딱 한 번만 실패해도 다 까먹습니다. 그럼 이걸 언제쯤 빠져나올까요? 일단 하한가 풀려야 돼요, 어머님. 그래요. 네. 그럴 수밖에 없겠네요. 지금 우리가 이거는 팔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근데 진짜 정말 성격이 좋으신 게 예. 일회 하한가 갖고 40%를 담아 계시는데도 웃으면서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성격 정말 좋으신데 안타깝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네. 해결해 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했는데 예. 멘토님 예. 얘기 듣고 나서 이 하한가 풀리면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요. 정리 꼭 예, 하시고. 예. 자, 예, 그래요. 예. 어머니 힘내세요. 예, 답변 감사합니다. 예, 다음에 제가 좋은 종목 추천해 드릴게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문자 하나 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힘을 실어드리는 방송, 위로가 되는 방송, 예, 정식회보세입니다. 자, 2837님, SBS 컨텐츠업은 17,200원 20% 지금 수익 중인데 목표가 궁금합니다라고 하셨는데요. 자, 아마 이 17,200원에 매수하셨다는 것은 수익을 말하다를 보고 매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수익을 말하다 시간에 SBS 컨텐츠업은 그 다음에 CJ 헬로비전 이런 미디어 업종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중에 탑픽 3종목을 잡아드는데 그 중에 SBS 컨텐츠업가 두 번째 종목이었죠. 자, 그 이후로 매수를 하신 것 같고 지금 가파른 상승세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저항대는 하나 있어요. 바로 2만원 부근입니다. 이 2만원 부근에 저항대에서 다시 한번 밀려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일단은 조금 반이라도 절반이라도 좀 매도를 해놓고 바이앤 밸런싱 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만원 부근에서 한번 절반 매도. 그리고 거기서 만약에 더 올라간다면 그 반으로 반 들고 있는 물량이 수익을 추가적으로 줄 거고요. 거기서 만약에 떨어진다면 반 팔 물량을 다시 18,000원 이하대에서 모아가시면 된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이앤 밸런싱 샀다 팔았다를 반복하실 수 있는 밸런스를 잡을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꼭 좀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름다우신 김보람 앵커님을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십시오. 네, 이렇듯 호재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6월 FOMC 결과를 기다리면서 주춤하던 국내 증시는 그래도 오후장 들어서면서 조금씩 반등폭을 키워가고 있습니다. 코스피의 마감 예상 지수는 0.2% 상승한 2034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2035포인트 반등 출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장 초반의 하락 전환에서 2020선대까지 올라섰다가 2030선대 부근에서 등락을 반복했었고요. 현재 주가는 2034포인트 가리키면서 0.27% 상승인데요. 수급으로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기관이 어제 15거래일 만에 매수로 돌아서더니 오늘 장에서 890억 원 정도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개인 쪽에서도 740억 원 정도 매수하면서 8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유지하고 있고요. 어제만큼은 아니지만 외국인 쪽에서 여전히 매도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 물량은 1,600억 원 가깝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확인해보죠. 삼성전자가 125만 원대까지 내렸습니다. SK 하이닉스는 8거래일 만에 오르면서 1.5% 반등이고요. 제일모직이 3% 반등해줍니다. 다음 종목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이 0.6% 상승하면서 장중에는 40만 원대 회복하기도 했었고요. 네이버가 0.6% 상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이 오늘 마감 예상 지수는 1.6% 상승한 717포인트로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출발이 710포인트 부근이었습니다. 장중에 하락 전환해서요. 700선대 초반까지 잠깐 밀려나기도 했었는데요. 저점이 705포인트였죠. 하지만 바로 반등으로 전환해서 718포인트까지 현재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지수가 바로 장중 고점이 되겠습니다. 수급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기관이 이끌어주고 있습니다. 기관이 홀로 737억 원 매수고요. 개인과 외국인 쪽에서 매도하고 있는데요. 개인 쪽에서는 585억 원, 외국인 쪽에서 70억 원 정도 매도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이 외국계 매수 속에 8% 급등이고요. 다음 카카오가 오랜만에 다시 반등하면서 4.7% 오르고 있는데요. 국세청에서 특별 세무조사에 착수했다는 소식에도 불구하고 6거래일 만에 반등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가 2.8% 상승입니다. CJ ENM이 1.9% 상승합니다. 로엔도 1%, 삼성 LNS가 2% 추가적으로 올라와주는 모습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어서 특징 종목들의 움직임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이후에 우선주들의 급등세가 더 눈에 띄고 있는데요. 대외 불확실성 속에 시장의 움직임이 주춤하지만 우선주 쪽으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보통주보다 유통 주식수가 좀 적기 때문에 반응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태양금속 우선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나흘 만에 150% 상승한 종목입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모두 상한가에 진입하는 모습입니다. 네, 이어서 마스크주와 백신주 살펴볼까요? 메르스 확산 우려감이 여전히 지속되면서 오늘 동반 급등하는 모습인데요. 4%에서 14%, 19% 가깝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STS 반도체 살펴보겠습니다. 워크아웃 소식에 가격 제한폭 확대 시행 후 첫 하한가 종목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습니다. 3,210원 가리키고 있는데요. 오늘 30% 가깝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감 시황 전해드렸습니다. 예, 클로징벨이 울렸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시장은 다시 강한 추세적 상승을 보이고 있습니다. 긴 안목에서의 추세적 상승이죠. 이런 부분들은 결과적으로 주 말로 갈수록 지금 불확실성이 해소되고 있다는 차원,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마감이 잘 끝난 듯 보입니다. 오늘 장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정리해 주시죠. 네, 그만큼 아직까지도 개별주 장세가 여전히 놓여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고, 이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키 맞추기 게임 진행이 되었다라고 보시는 게 맞겠습니다. 빠져있는 건 오르고 오르는 건 좀 빠지고 그런 상태로 평균적인 수익을 조금 나타내는 부분이었고, 자, 우리가 오늘 코스닥이 어느 정도 조금 왜곡된 수익이 조금 나타나고 있는데 1.7%가 올랐는데요. 이렇게 오르는 이유는 바로 다음 카카오와 그리고 셀트리온이 두 종목이 동시에 올랐기 때문에 생각보다 가파른 상승이 나타났고, 거기에 대해서 내 종목은 오늘 안 올랐는데, 자, 그렇게 느끼지 마세요. 그러면 방송을 보십시오. 전문가들이 추천하는 종목 엄선해서 한 번씩 사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방송 나오시는 거 지금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오늘 기관이 737억 원의 매수세를 나타내면서 오늘 시장이 가파르게 반등하는 모습이었고, 자, 여기에서 기관이 매수를 할 때는 항상 개별주 종목군들, 중소형주 장세가 연출이 되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꼭 명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셀트리온은 8%, 다음카카오가 오늘 4.6%가 올랐는데요. 그만큼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활약이 두드러진 하루였다까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장에 대해서 우리가 자꾸 얘기를 드리는 이유가요. 숲이 먼저 안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그 숲 중에서도 내가 타고 있는 나무, 그리고 내가 지금, 열매를 따먹고자 하는 가지, 이런 것들이 결국은 가지는 종목이고, 나무는 업종이 되겠죠. 그리고 숲은, 시장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우리가 늘 나무를 먼저 보고, 숲을 먼저 보고 나무를 보는, 그리고 그 다음에 가지를 보는 그런 전략들을 잡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어떤 종목을 들고 계시고 어떤 종목을 마음고생하고 계신지 저희가 들어보고 가장 현명한 해답을 찾아서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전화번호 안내 한 번 더 해드릴게요. 02-3153-2611번에서 1, 2번 두 대 준비되어 있고요. 문자는 013-3366-0110번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화 문자 많이 보내주십시오. 예. 전화를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수고하십니다. 예, 어머님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한국전력이요. 한국전력이요? 예. 매수가가 얼마세요? 매수가는 43,500원이고요. 예, 비중은요? 비중은 10% 조금 더 되는데. 10% 조금 더 드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요 종목인데, 한국전력을 사셨어요. 왜 사셨어요, 일단은? 그냥 사봤어요. 그냥 한번 사봤어요. 예. 네, 그래요. 잘하셨어요. 혼자 이거는 추천 나온 건 없고 어머니 혼자 사신 종목 같아요. 맞죠? 예. 그래 조금 빠지고 박스권 밑에 있으니까 요번에 여기서 반등 나오겠다 싶어가지고 한번 사보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단가 자체가 그 가격이 지금 보면 43,500원. 네, 10%를 가지고 계시는데 자, 꺼놓고 한번 같이 봅시다. 일단은 한국전력 요 종목 자체가 지금 꾸준히 이제 야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바로 우리가 전기요금에 대해서 누진세가 매겨지고 난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실질적인 분위기가 달라졌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맞죠? 어머님도 집에 예전보다 전기요금을 똑같은 양을 써도 더 많이 내고 있잖아요. 맞죠? 예. 네, 그건 좀 느껴지세요?
예. 예, 그래요. 그러면 이 변화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느끼고 있는 변화고 거기에 대해서 여기 주가가 이런 대세 상승으로 올라올 때도 그 이유 때문에 올라왔다는 거예요. 근데 왜 지금은 박수권을 움직이고 있느냐? 바로 또 다른 상승 모멘텀이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자, 박수권 하단은 유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하지만 중요한 부분은 여기에서 강하게 박수권 상단에 있는 가격대 5만 원을 돌파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 또 다른 뭔가를 찾기가 지금은 조금 어렵다가 되는 겁니다. 예. 자, 에너지 저장 장치라든지 아니면 전력에 대한 난 자체가 여름에 가장 크게 나타날 수가 있는데 그 부분 자체를 우리가 성수기로 받아들이기 조금 어렵다는 거죠. 그런 이유만으로는 주가가 크게 올라가기는 힘듭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관들이 많이 사기에 한번 사봤어요. 어떤 거요? 기관들이 많이 사기에 한번 사봤어요. 네, 아, 그래요, 어머니. 기관이 어머님 돈을 뺏어 먹어야 되는데 얘네들이 패를 보여주진 않죠. 자, 그러면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제가 이제 요걸 추세를 조금 보면서 말씀을 좀 드릴게요. 예. 자, 한번 보시면 이제 고가 라인 자체, 여기 이제 고가 라인이 한번 형성이 되고 다시 한 번 더 고가 라인 형성이 되는 돌파하지 못하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올라왔다가 또 돌파하지 못하는 모습이에요. 자, 상단 권역 자체를 한번 잡아보시면요. 자, 가격 권역 한번 잡아보겠습니다. 자, 요 자리죠. 요 자리가 중요한 자리 35,000원 자리고 자, 35,000원 자리에서 돌파해서 올라왔고 여기서 찍고 다시 이렇게 이제 매집이 이루어지는데 자, 요거를 치우고 제가 단기적인 자리를 조금 잡아 드릴게요. 요 자리가 올리고 투매를 보시면 됩니다. 자, 요 자리죠. 자, 43,000원인데 자, 일봉으로도 다시 치우고 자, 43,000원 자리 표시를 해놓고 자, 요렇게 이제 수급을 조금 보시면 조금 편하실 겁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자, 어머니 예. 화면 보이시죠? 예. 예, 자,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요 자리를 기준으로 밑으로는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날 때는 기관이 팔았어요. 맞죠? 예. 요 가격 기준으로 올릴 때는 또다시 기관이 샀어요. 자, 여기서도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는 기관이 사고, 자, 그리고 여기서 다시 한 번 더 올릴 때는 기관이 사고, 팔 때는 또 기관이 팔고, 자, 요 가격을 기준으로 매도와 매수가 반복되는 구간입니다. 결국엔 요 자리가 박수권 하단은 맞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한 개가 있어요. 뭐냐 하면, 자, 요 수급 자체가 지금 엉켜있는 상황, 요렇게 이제 기간의 매도세와 매수세가 번갈아가면서 이루어지고는 있는데, 주가를 올릴 만한 여력이 없다는 거예요. 얘네들도 재료가 없기 때문에 버티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말은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가 있지만, 그 기술적 반등이 강하게 나타나기는 어렵다고 받아들이시기 맞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어머님 보유를 하고 계신 가격대까지는 올라옵니다. 대신에 45,000원 이상은 제가 볼 땐 조금 어렵다고 판단합니다. 예. 예, 그 가격 이상에서는 이익 실현을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수고하세요. 예.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예, KH 바텍인데요. 예, 매수가는 어떻게 되세요? 예, 29,000원에 10%요. 어우, 다행입니다. 비중 크게 안 크시네요. 그죠? 네. 자, 29,000원에 이걸 왜 들어가셨을까요? 우리 어머니가. 빠져서 조금. 많이 빠졌다 싶어서. 네. 그죠? 네. 흔히들 이 종목들이 이렇게 올라올 때 밑에서 추천을 드리면 거의 관심이 없으세요. 그러다가 많이 올라오면 네. 그다음부터 시장에 관심들이 급격하게 불러들이기 시작하죠. 그거를 세력들이 늘 역이용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도 밑에서 이런 종목들을 연구한 게 아니고 위에서 눌림막이라고 추천한 분들이 대다수 크게 당하죠. 그래서 이런 데가 딱 눌림목 자리대였던가 어머니 매수 가격대 딱 보면 이런 데가 딱 박스권 하단에서의 눌림목 자리대였던 거예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데서 추천이 많이 들어옵니다. 사실 전문가들이.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예측이에요. 그건 여기서 지지해 주겠지가 됩니다. 결국은 뭐가 정답이냐면 밑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들고 간 전략이 아니면 보유자의 영역이 아니면 이건 이 눌림목은 결국은 예측 매매일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죠? 근데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객관적인 접근 방법을 우리가 한번 써보자고요, 어머니. 네. 자, KH바텍이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왔어요. 이거 왜 올라왔습니까, 어머니? 여기 2014년도 중반부터 해서 연말까지 쫙 올라왔어요. 이거 왜 올라왔어요? 네. 네. 왜 올라왔는지 아세요, 혹시? 네. 스마트폰이 잘 팔렸잖아요. 그죠? 네. 이때 스마트폰 부품주들 대다수 갔잖아요. 특히 KH바텍이 다른 글로벌 브랜드들하고 계약 관계, 매출처들이 좀 다양하게 확보되면서 올라갔잖아요. 지금 좀 떨어졌습니다. 이게 왜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중국 때문에 떨어졌죠? 네. 샤오미하고 화웨이 이런 쪽에 이 회사는 진입장벽이 높은 회사는 아니에요. 굉장히 낮은 회사예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침해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떨어졌습니다. 지금 그럼 이게 다시 쫙 올라가려면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지금 스마트폰, 중국의 스마트폰 침해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계약 맺고 있는 그 글로벌 브랜드들의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이 쫙 올라가야 이거 다시 쫙 N자를 그리면서 올라가겠죠? 네. 그죠? 지금 샤오미가 세계적으로 잘 팔리고 있는 상황에서 올라가기가 힘들다는 결론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조금 그나마 희망을 가져볼 수 있는 것은 이 중국 쪽에서 지금 최근에 이런 중소 회사들에 대한 M&A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KH바텍도 지금 중국 쪽에서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들고 가보세요. 여기서 지금 손절하는 거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너무 많이 빠졌고. 그리고 비중도 10%밖에 안 되니까. 네. 그렇다고 추가 매수하지는 마세요, 어머니. 네. 이거는 되면 정말 급등이 나와서 좋은 거고 M&A가 되면요. 안 되면 그냥 이 상황에서 추세적으로 그것만큼만 손해보고 견뎌보겠다는 생각으로 들고 가야 되는 종목이. 아시겠죠?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들고 가보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네. 제가 이번에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상로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로 멘토님. 예, 고맙습니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KCC. KCC요? 네. 매수가가 어떻게 되세요? 매수가는 49만 5천 원이고요. 예. 비중은 20%예요. 49만 5천 원에 20%요? 네. 그래요. 언제 사셨어요? 빠졌을 때 사신 거죠? 아니요. 그러면요? 원래는 15% 갖고 있었는데, 네. 대일모직하고 삼성물산 합병한다 해가지고, 네. 가격 수익이 났는데, 수익을 조금 더 볼까 싶어서 갖고 있었더니 확 밀리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래는 안 되겠다 싶어서 5%를 더 물타기 해가지고, 네. 희망이 없으면 그냥 뭐 손절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 가격까지 오면은 나오든지 아니면은 그래요. 다시 합병설이 또 불거지면은 또 수익이 날 수가 있을까 싶어가지고. 자, 일단 어머님, 네. 자, 삼성그룹의 법무팀은 보통 내기들이 아닙니다. 일단은. 그렇죠. 그러면 절대 해외 글로벌적인 부분에서 국제소송 같은 경우에도 거의 삼성전자가 진다는 얘기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네요. 맞죠? 자, 그만큼, 엘리엇이라는 헤지펀드사와의 지금 어느 정도의 그 문제가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한두 번 일어났던 게 아닙니다. 2002년도에도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근데 그런 부분도 좋게 마무리가 되고, 지금 KCC에서 이제 삼성물산에 대한 주식을 받아가지고 의결권을 부활시키겠다는 게 삼성그룹의 의도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그걸 떠나가지고 이제 KCC에 대한 부분을 봐야 됩니다. 자, KCC 본질적인 부분보다는 삼성물산에 대한 거기에 대한 가치가 더욱더 지금은 빛을 볼 수 있는 구간이고, 이게 하루아침에 주가가 변하기는 어려워요. 어머님이 만약에 이걸 가지고 수익을 보고 나오시기 위해서는 시간적인 부분이 생각보다는 많은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한 6개월 더 걸리겠어요? 그 전까지는 움직여요. 예. 아, 그래요? 대신에 왜 제가 조금 소요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네. 자, 요날 6월 11일이 뭐냐면, 그때 이제 그 삼성물산의 주식을 매입을 한 날이에요. 그래서 주가가 빠졌잖아요. 네, 그렇죠. 빠지면서, 자, 기관의 매도세가 나오고,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거래량이 크게 터졌어요. 자, 요거를,
보면 요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투매 자리입니다. 역사의 시작이 되는 구간이에요. 자, 요런 종목이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요. 자, 이 내추럴 엔도텍인데, 내추럴 엔도텍도, 자, 요런 자리에서 투매가 나오면서 거래량이 터지고, 요 자리가 이제 저항군역이 됩니다. 말 그대로 요 밑에서만 움직이면서 매집이 이루어지는 자리예요. 네. 자, KCC도 마찬가지로 요 가격대 밑으로는 지금부터는 매집입니다. 예. 거래량을 줄면서 계속적으로 매집을 할 거예요. 그럼 요 종목을 원래는 언제 사야 되냐면, 요게 요 가격을 돌파하는 순간이 있어요. 그때가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매수 자리입니다. 하지만 요거는 이제 빠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언제 올릴지 몰라요. 얘네들이 매집이 끝나면 올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더 투자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생각보다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 걸릴 수도 있고, 대신에 지금은 단기적인 반등이 만약에 나타나서 거래량을 붙이지 않는 양봉이 형성되면서 요 가격대까지 올라온다면 그때는 전량 빠져나오십시오. 아, 네. 예, 차라리 너무 오래 걸립니다. 예,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래량을 터트리면서 다시 한 번 더 올라간다면 그때는 네. 보유하고 계셔도 상관은 없지만 네. 지금 현재 정황상으로 봤을 때는 기술적 반등은 나타날 수 있다. 대신에 거기에서 밑에 또다시 매집에 대한 구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판단을 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빠져나오시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예, 네. 고맙습니다. 예, 전화 받아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네, 저기 이수페타시스 이수페타시스. 예, 6,700원에 30%입니다. 뭐가 제일 궁금하세요? 뭐 계속 이게 뜸이 지나가지고 어쩐 좀 반등 좀 하나 하고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했습니다. 반등할 시점은 지금 사실 뭐 이제 정확하게는 모르겠고요. 사실 그 반등은 우리가 그 예측할 수 없는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네. 들고 가실 때 이게 수익이 나오겠느냐 안 나오겠느냐에 대한 부분에서는 수익은 확실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 회사는 그 뭐 만드는 회사인지는 아시죠? 예, 반도체 예, 반도체 PCB 쪽이고 예. 회로 기판 쪽입니다. 그죠? 네네. 자, 삼성전자가 15조를 반도체 평택에 투자를 한다고 합니다. 그죠? 네네. 예. 그러면 제일 먼저 지금,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반도체 공장 짓기 전에, 공장을 막 지으면서 공장 짓기 전에 반도체 설계들을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설계 업체들이 지금 먼저 가고 있는 것 뿐이고, 그 다음 두 번째 가야 될 섹터가 뭐냐면, 바로 이제 장비, 반도체 장비 쪽에, 섹터들이 또 먼저 가겠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이나 전공정이나 공정, 후공정 업체들이 갈 겁니다. 그럼 이게 순위로 보면 3순위쯤 되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시간은 조금 걸리더라도 올라가는 것만큼은 명확한데 그 시간상의 개념으로 봤을 때는 조금, 지금 당장 올라가긴 힘들고, 아마 이제 정확하게 움직이는 시점은 한 4개월 뒤쯤이 아닐까. 그렇게 보여집니다. 네. 근데, 올라가게 되면 여기까지는 무사히 좀 갈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7,700원대, 800원대 여기까지. 네. 그러니까 좀 더 들고 가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설명이 다 됐습니까? 네, 설명은 다 잘 들었는데. 예. 계속 이렇게 조정을 받는 것 같아서. 근데 크게 거래량 없이 조정은요, 결국은 아버님의 심리 상태를 흔들어서 아버님 물량을 뺏어 먹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거래량이 없이 흔들거린다. 그럼 저것들도 팔고 있다는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샀다 그렇죠. 팔았다를 반복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회사든지 이 종목을 다루는 주포들이 있을 거예요. 그 주포들은 늘 본인들이 매집이 끝나야 올라갑니다. 그러면 그걸 반드시 흔들어야 되겠죠. 아버님의 심리 상태를 흔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굳이 거래량 없는 곳에서 흔드는 거 크게 의미 없다라고 말씀드려요. 단기 하시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단기 치실 거면 그걸 지금 들어갈 자리 때는 굉장히 잘못된 자리 때입니다. 아시겠죠? 네. 예.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자, 이번 주말에도 강연을 제가 합니다. 6월 20일 토요일 날입니다. 오후 2시에 서울 백범 김구교육관 지하 1층에서 하는데요. 지하철 6호선 효청공원 앞역 1번 출구로 나오시면 도보로 한 700m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토요일 날입니다. 그 다음에 일요일 날은요, 역시 오후 2시입니다. 유한타증권 금융 디지털 밸리 지점인데, 지하철 2호선 구로 디지털 단지역 3번 출구로 나오시면요, 조금 도보로 걸어오셔야, 유한타증권이 보입니다. 그쪽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참가비는 둘 다 무료고요. 문의 전화는 1577-7451번입니다. 자, 시장, 내일 좀 어떨 것 같습니까? 이상훈 멘토님. 네, 저도 공개방송 있는데. 공개방송 얘기해 주십시오. 내일 18일, 제가 공개방송이 있습니다. 목요일이고요. 내일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장중 공개방송을 합니다. 제가 공개방송 잘 안 하는데, 그날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가지고 좋은 노하우, 주포찾기 노하우 나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또 이상훈 멘토님께서 공개방송을 해주신다고 하니까요. 많이들 참석하셔서. 자, 시장, 내일, 아마 시장에 대해서 명쾌한 해답들을 제시해 줄 겁니다. 여러분들 많이 참석하셔서 좋은 얘기 많이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는 이만 물러가고 내일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